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직접 겪었던 충격적인 성적 경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69금 회원님들만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김영희, 올해 62세입니다. 남편을 잃은 지 벌써 3년이 지났어요. 그동안 성적 욕구는 완전히 사라졌다고 생각했죠. 이번에는 목포에 계신 85세 시어머니를 뵈러 가는 길입니다. 대구에서 출발하는 목포행 11시 30분 야간 버스를 탔어요. 늦은 시간이라 승객이 많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정석 15번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죠. 무거운 여행용 가방을 끌고 버스에 올라타려 했는데 생각보다 가방이 무겁더라고요. 혼자서 끙끙거리며 가방을 들어 올리려 했지만 팔에 힘이 없어 잘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도와드릴까요? 뒤에서 들려온 낮고 따뜻한 목소리에 돌아보니 키가 큰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6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단정한 모습이었죠. 아, 죄송해요. 너무 무거워서. 괜찮습니다. 그가 자연스럽게 제 가방을 받아들더니 쉽게 짐칸에 올려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고마워요. 전만해요. 혼자 여행하시기 힘드시겠어요. 그의 배려 깊은 말투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남자의 친절함이었죠. 자리 번호를 확인하며 앉으려는데 그도 바로 옆자리에 앉더라고요. 버스가 출발하자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목포까지 가시나 봐요? 네, 어머니 뵈러 가요. 선생님은요? 고향 벌초하러 갑니다. 간단한 대화였지만 이상하게도 편안함이 느껴졌습니다. 혼자 가시기 힘드시겠어요. 괜찮아요. 익숙해졌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다니는 게 이제 자연스러워졌네요. 그 말에 뭔가 공감이 되었습니다. 아, 이분도 혼자시구나. 가족분은 안 계세요? 아내를 5년 전에 보냈습니다. 선생님은요? 저도 남편을 3년 전에. 순간 우리 사이에 묘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끼리만 아는 그런 분위기였죠. 버스가 출발한 지 30분쯤 지나자 차 안의 조명이 꺼졌습니다. 대부분의 승객들이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주시면 말씀하세요. 에어컨이 너무 세네요. 그분의 배려에 제 마음은 더욱 따뜻해졌습니다.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어둠 속에서 그의 존재감이 더욱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도 피곤해서 눈을 감았고 목을 베개에 기대고 잠들려고 했죠. 그런데 잠시 후 뭔가 이상한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그분이 살짝 몸을 기울이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자세를 바꾸는 것인가 생각했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그의 손이 조심스럽게 제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요. 설마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무서우면서도 기대되는 마음이었죠. 3년 동안 완전히 잊고 있었던 감정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그의 손끝이 제 무릎을 스쳤습니다. 너무 가볍고 너무 조심스럽게. 깨어있다는 걸 들키면 안 될 것 같았죠.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손을 뿌리쳐야 했지만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숨소리까지 조심하며 잠든 척을 계속했어요. 3년 동안 잊고 있던 감각이 서서히 깨어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그의 낮은 목소리가 제 귀에 스쳤습니다. 깨어 계시죠?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깨어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조차 뜨지 않았죠. 괜찮습니다.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의 손가락이 더욱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이미 충분히 젖어 있는 그곳으로. 정말 오랫동안 참으셨군요. 몸이 이렇게 솔직할 줄이야. 저는 입술을 깨물며 신음을 참았습니다. 하지만 몸은 그의 손길에 완전히 맡겨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시작에 불과해요. 목포까지 5시간이 남았는데 그 남자가 저에게 무엇을 했는지 진짜 충격적인 이야기는 이제부터입니다. 첫 번째 휴게소에 도착했을 때 저는 화장실로 피하듯 달려갔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62살 나이에 이런 표정을 짓고 있다니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만해야 해.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상한 기대감이 있었어요.
3년 동안 잠들어 있던 감정이 깨어나고 있었거든요. 화장실에서 나와 매점을 둘러보고 있는데 그가 제 뒤에 서 있었습니다. 커피 드실래요? 조용한 목소리에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뭔가 말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뭘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가 커피 2잔을 사고 벤치로 안내했습니다. 나란히 앉으니 더 어색했죠. 죄송합니다. 너무 놀라셨죠? 그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가 말을 꺼냈습니다. 제 이름은 황철수입니다. 65세고요. 광주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저는 김영희예요. 대구에서 서로의 이름을 알게 되니 조금 편해졌습니다. 혼자 사시느라 많이 외로우시겠어요. 그러게요. 정말 오랫동안 누군가와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해 본 적이 없네요. 그의 눈빛이 따뜻해 보였습니다. 아따 그 상황이 꿈만 같았죠. 영희 씨, 혹시 제가 너무 실례했나요? 조심스럽게 묻는 그의 목소리에 제 얼굴이 또다시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게 뭐라고 해야 할지. 너무 아름다우셔서 그만 죄송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그의 사과를 듣고 보니 오히려 아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니에요. 그냥 너무 오랜만이라. 제 말에 그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출발합니다. 버스 기사님의 목소리가 들렸고 우리는 서둘러 버스로 향했습니다. 다시 같은 자리에 앉았지만 이번엔 전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대가 커졌죠. 그의 손길과 속삭임이. 버스가 다시 출발하고 30분쯤 지나자 조명이 꺼졌습니다. 이번엔 저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눈을 감고 그의 손길을 기다렸죠. 영희 씨, 그가 제 이름을 부르더군요.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다정한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네, 좋으시겠어요? 담요 덮어드릴까요? 그가 준비해온 담요를 제게 덮어주었고 자연스럽게 담요 속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이번엔 더욱 대담해졌어요. 허벅지를 지나 더 위쪽으로. 정말 오랜만이시군요. 몸이 이렇게 반응하다니. 그의 속삭임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철수 씨,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네? 영희 씨,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안 되나요? 우리는 이미 어른이고 혼자예요. 맞는 말이었어요. 우리에게 뭐가 문제가 될까요? 하지만 이런 곳에서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리고 그의 손길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영희 씨도 원하고 계시잖아요. 부인할 수 없었어요. 정말 원하고 있었거든요. 그 후 1시간은 정말 꿈 같았습니다. 3년 동안 잠자고 있던 제가 되살아나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다음 휴게소가 다가오면서 현실감이 밀려왔습니다. 이 남자와 우리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2번째 휴게소에서 우리는 말없이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각자 볼일을 보고 나와서 자판기 앞에서 마주쳤죠. 목마르시겠어요? 철수 씨가 음료수를 사주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마시는데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영희 씨, 혹시 불편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아니에요. 오히려 좋아요. 솔직한 고백에 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여자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먼저 속마음을 털어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죽은 후로 이런 감정 자체를 잊고 살았어요. 우리 이상한 건 아니죠? 왜 이상해요? 우린 어른이고 서로 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는 제 손을 감쌌습니다. 따뜻하고 든든한 느낌이었어요. 목포까지 3시간이 남았어요. 네, 더 편하게 지내도 될까요? 그의 제안에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떡해요? 뒷자리로 옮겨볼까요? 거기가 더 어둡고 조용해요. 순간 망설여졌지만 거부할 이유는 없었죠. 그럴까요? 버스로 돌아가서 우리는 맨 뒷자리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다른 승객들은 모두 앞쪽에 앉아 있었고 뒷자리는 우리뿐이었어요. 여기가 훨씬 편하네요. 에어컨이 너무 세게 나와서 춥더라고요. 철수 씨다 본인 담요를 저에게도 함께 덮어주었습니다. 같이 덮고 계시죠? 자연스럽게 담요 하나를 함께 덮게 되었죠. 버스가 출발하고 조명이 꺼지자 그의 손이 다시 저를 훑었습니다. 이번엔 훨씬 자유로웠어요. 뒷자리라 아무도 보지 않았거든요. 영희 씨, 정말 아름다우세요.
어둠 속에서 들리는 그의 목소리는 더욱 감미로웠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죠. 그의 날이 맞았어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했죠. 담요 속에서 우리의 손길은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철수 씨는 정말 섬세했어요. 제가 원하는 걸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았죠. 정말 오랫동안 참으셨군요. 그의 속삭임에 몸이 떨렸습니다. 저도 철수 씨를 만져봤어요. 묵직하고 딱딱한 느낌이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이렇게 떨리는 게 언제인지.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주고 있었어요. 담요 속 작은 세상에서 우리만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다른 승객들은 모두 잠들었고 버스 기사님도 운전에만 집중하고 있었죠. 영희 씨, 네? 이 여행이 끝나도 계속 만날 수 있을까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대구와 광주, 멀지 않지만 가깝지도 않은 거리. 그리고 이 나이에 새로운 관계를 시작한다는 것. 글쎄요, 어떻게 될지. 제가 너무 성급했나요? 아니에요. 저도 생각해 봤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잖아요. 그의 손길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렇긴 하죠. 하지만 방법이 있을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적어도 시도는 해볼 만하지 않을까요? 그의 말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맞아요. 시도해볼 만해요. 이렇게 설레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럼 연락처라도 주고받아요. 당연하죠. 우리는 휴대폰 번호를 교환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 사이에는 묘한 설렘이 더해졌죠. 단순한 버스 안에서의 만남이 아니라 계속될 수 있는 관계라는 기대감이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목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우리의 감정이 현실에서도 지속될 수 있을까요? 담요 속에서 우리는 진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영희 씨는 어떤 일을 하세요? 남편이 죽은 후에는 집에만 있어요. 가끔 동네 마트에서 아르바이트 정도 하고요. 힘드시겠어요. 익숙해졌어요. 철수 씨는요? 작은 공장을 운영했는데 문을 닫았어요. 이제는 택배 일을 해요. 서로의 현실을 알게 되니 더 가까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자식들은 연락 자주 해요? 가끔요. 다들 바쁘잖아요. 철수 씨는요? 저도 비슷해요. 명절 때나 연락하고요. 우리는 똑같은 외로움을 안고 살고 있었어요. 버스가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우리의 손은 계속 맞잡고 있었습니다. 영희 씨 손이 참 부드럽네요. 이 나이에 무슨, 정말이에요. 예쁜 손이에요. 오랜만에 듣는 칭찬에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제 손등을 천천히 쓰다듬었어요. 그런데 그 단순한 터치가 이렇게 설릴 줄이야. 철수 씨, 네? 우리 정말 이상해요. 왜요? 이 나이에 이런 기분을 느끼다니. 이상한 게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거죠. 그의 목소리가 더 가까이서 들렸습니다. 언제 이렇게 가까이 앉았을까요? 어둠 속에서 그가 제 얼굴 가까이 다가왔어요. 영희 씨, 혹시, 네? 키스해도 될까요? 갑작스러운 요청에 심장이 쿵쾅쾅 거렸습니다. 뒷좌석 어둠 속에서 우리 둘만의 공간에서, 네. 작게 대답하자 그의 입술이 제 입술에 조심스럽게 닿았어요. 62살에 하는 키스라니. 하지만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둘 다 혼자인데 뭐가 문제일까요? 부드럽고 따뜻한 키스였어요. 젊었을 때처럼 격정적이진 않았지만 더 깊고 진중했습니다. 우리는 엉덩이를 빼고 몸을 밑으로 낮췄어요. 고마워요, 영희 씨. 뭐가요? 이렇게 좋은 시간을 만들어줘서. 저도 고마워요. 3년 동안 잃어버렸던 제 자신을 찾은 것 같아요. 영희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키스 후에 그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버스에서 처음 뵀을 때부터 마음이 끌렸어요. 정말요? 네, 뭔가 편안하면서도 따뜻한 느낌이었어요. 제 마음도 같았어요. 처음 봤는데도 낯설지 않았거든요. 저도요. 이상하게 친근한 느낌이었어요. 혹시 운명일까요? 운명이라는 게 있다면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어둠 속에서도 그의 미소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영희 씨, 목포에 도착하면 정말 헤어져야 하나요? 제 마음도 똑같았어요.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났는데 그냥 보낼 수는 없었죠. 연락은 계속하죠. 그럼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응, 어머니 뵙고 대구로 돌아가는 건 3일 후예요.
그럼 제가 목포까지 영희 씨 만나러 갈까요? 정말요? 네, 벌초는 하루면 충분해요. 갑자기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3일 후에 다시 만날 수 있다니. 하지만 어머니께서 궁금해 하실 텐데, 친구분이라고 하시면 안 될까요? 그러게요. 그럴까요? 처음으로 구체적인 약속을 잡게 되었어요. 하지만 목포 터미널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죠. 이 달콤한 시간이 끝날 생각을 하니 아쉬웠습니다. 과연 현실에서도 이 감정이 지속될까요? 목포 도착 30분 전입니다. 버스 기사님의 안내 방송이 나왔을 때 제 가슴이 순간 무너져 내렸어요. 벌써요? 이렇게 좋은 시간이 끝난다고요? 철수 씨도 아쉬운 표정을 지었어요. 시간이 정말 빨리 갔네요. 그러게요. 5시간이 5분 같았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영희 씨, 정말 연락 계속 할 거죠? 당연하죠. 이렇게 좋은 분을 만났는데 3일 후에 꼭 만나요. 네, 약속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현실로 돌아가면 이 감정이 계속될까? 버스에서의 이 특별한 시간이 꿈만 같을 텐데 혹시 후회하지 않으실 거죠? 철수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후회요? 왜요? 오늘 밤을 너무 성급했나 싶어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러분은 변태 같다고 느끼시나요? 아니면 범죄라고 느껴지시나요? 전혀요. 오히려 감사해요. 감사하다니. 3년 동안 잃어버렸던 제 자신을 찾은 것 같아요. 정말 그랬어요. 오늘 밤 철수 씨를 만나면서 저는 다시 여자가 된 기분이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죽은 후로 이런 기분 처음이에요. 우리는 서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목포 터미널에 도착합니다. 드디어 도착한 내가 나왔어요. 승객들이 하나둘 일어나서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자리를 정리해야 했죠. 핸드폰 번호 다시 한번 확인할까요? 철수 씨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서로 번호를 저장하고 시험 삼아 전화도 걸어봤어요. 잘 저장됐네요. 그럼 내일 문자 드릴게요. 네, 기다릴게요. 버스가 완전히 정차하자 사람들이 줄을 서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일어날 때가 되었어요. 철수 씨, 정말 고마웠어요. 저야말로요.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요. 짐을 챙기고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터미널 로비에서 우리는 잠시 멈춰섰어요. 그럼 3일 후에요. 네, 꼭 만나요. 조심히 가세요. 철수 씨도요. 각자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몇 발자국 걷다가 뒤를 돌아봤어요. 철수 씨도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서로 손을 흔들어 인사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어머니 댁으로 가는 길 계속 철수 씨 생각이 났어요. 정말 꿈 같은 밤이었어요. 62살에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습니다. 어머니 집에 도착해 문을 열고 들어가니 어머니가 나와 계셨어요. 영희야, 왜 이렇게 늦게 왔니? 버스가 좀 늦었어요. 고생했다. 빨리 들어와서 쉬어라. 어머니는 제 표정을 유심히 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영희야, 오늘 얼굴이 좀 다르네. 네, 뭐 봐요? 밝아 보인다. 좋은 일 있었니? 순간 당황했어요. 그냥 오랜만에 여행 기분이라서요. 그런가 보구나. 그래, 가끔은 나가서 기분 전환도 해야지. 어머니는 더 이상 묻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정말 좋은 일이 있었다는 걸. 그리고 3일 후에 더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과연 철수 씨는 약속대로 목포까지 와줄까요?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깨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메시지가 하나 와 있었죠. 철수 씨였어요. 어머니께 잘 도착하셨나요? 저는 벌초갈 준비하고 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 연락해 주셨네요.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잘 도착했어요. 벌초도 수고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어머니와 함께 아침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었어요. 영희야, 언제 대구로 돌아갈 거니? 모레 저녁에 가려고요. 그래, 며칠 더 있다가 가거라. 혼자 있으니 답답하지. 괜찮아요, 어머니. 요즘은 혼자 있는 것도 익숙해졌어요. 거짓말이었어요. 어제까지는 혼자가 익숙했는데 오늘부터는 누군가가 그리워지기 시작했거든요. 오후에 철수 씨에게서 또 연락이 왔어요. 내일 목포로 가도 될까요? 영희 씨와 잠깐이라도 만나고 싶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정말 와주신다고? 정말 괜찮으세요? 멀지 않나요? 광주에서 목포까지 1시간이면 돼요.
전혀 멀지 않아요. 그럼 내일 오후에 만날까요? 좋아요. 몇 시가 좋을까요? 3시쯤 어떠세요? 완벽해요. 목포 터미널에서 만날까요? 네, 좋아요. 약속을 잡고 나니 온종일 설렜습니다. 내일이면 철수 씨를 다시 볼 수 있다니.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내일 뭘 입고 나갈까? 어떤 이야기를 할까? 혹시 버스에서의 그 감정이 현실에서도 이어질까? 걱정도 되고 기대도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오늘 오후에 친구 좀 만나고 올게요. 친구? 목포에 친구가 있었나? 아니에요. 대구에서 알던 분인데 우연히 목포에 일이 있대요. 그래, 그럼 만나고 와라.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면 반갑겠네. 어머니는 더 이상 묻지 않으셨어요. 오후 2시 30분 목포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어요. 정말 올까? 혹시 마음이 바뀐 건 아닐까? 3시 정각 터미널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어요. 철수 씨였어요. 정말 와주셨어요. 철수 씨, 제가 부르자 돌아보더니 환하게 웃었어요. 영희 씨, 기다리게 해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저도 방금 왔어요. 다시 만나니 신기했습니다. 어젯밤 버스 안에서의 일이 꿈만 같았는데 이렇게 다시 만나니 현실이 되는 느낌이었어요. 어디 가서 커피라도 마실까요? 좋아요. 근처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정말 와주실 줄 몰랐어요. 약속했잖아요. 영희 씨를 다시 보고 싶었어요. 저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생각났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낮에 보니 철수 씨가 더 잘생겨 보였어요. 정말 좋은 분이구나 싶었죠. 영희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네, 말씀하세요. 어젯밤 이후로 계속 영희 씨 생각만 했어요. 저도요. 이런 감정이 일시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의 진지한 표정에 제 마음도 진지해졌습니다. 저도 그래요. 3년 동안 이런 기분 처음이에요. 그럼 우리 계속 만날 수 있을까요? 계속요? 네, 정기적으로라도. 갑자기 현실적인 문제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대구와 광주의 거리, 나이, 경제적 문제들. 하지만 이 좋은 사람을 포기하기엔 너무 아까웠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만날 수 있을까요? 철수 씨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그럴 수 있을까요? 중간 지점에서 만나면 될 것 같아요. 전주나 광주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니 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좋아요. 한번 해볼까요? 커피를 다 마신 후 철수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영희 씨, 혹시 시간이 더 있으시면? 네? 조용한 곳에서 더 이야기하고 싶어요. 역에서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제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무슨 의미인지 알 것 같았거든요. 어디서요? 근처에 조용한 곳이 있어요. 괜찮으시다면. 한참 망설였어요. 하지만 저도 철수 씨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죠. 네, 가봐요. 철수 씨가 안내한 곳은 작은 모텔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영희 씨,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조용히 이야기하고 싶어서. 알아요. 사실 저도 비슷한 마음이었어요. 그때 그 감정을 다시 느끼고 싶었거든요. 방 안에는 은은한 조명이 켜져 있었고 창문으로 들어오는 석양빛이 온 방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침대 가장자리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손이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철수 씨도 제 옆에 앉았죠. 그의 체온이 바로 옆에서 느껴졌어요. 영희 씨, 네? 어젯밤 정말 좋았어요. 오랜만에 이런 감정을 느꼈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만 긴장한 게 아니었구나 싶었죠. 저도요. 계속 생각났어요. 지금도 같은 기분이에요. 아니, 더 강해요. 그가 제 손을 감았어요. 따뜻하고 떨리는 손이었어요. 철수 씨, 저도 마찬가지예요. 정말요? 네, 어젯밤부터 계속 이런 기분이었어요. 그 순간 우리 사이에 공기가 뜨겁게 변했어요. 영희 씨, 괜찮으시면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었어요. 우리 둘 다 같은 마음이었거든요. 그가 제 얼굴에 손을 올렸을 때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정말 아름다우세요. 이 나이에 무슨 정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예뻐요. 그의 눈빛이 너무 간절했어요. 마치 저를 삼킬 것처럼. 제 마음도 똑같았어요.
이 남자에게 완전히 빠져들고 싶었어요. 입술이 맞닿았을 때 어젯밤의 모든 감각이 되살아났어요. 하지만 이번엔 더 깊고 더 간절했죠. 영희 씨, 그의 숨결이 제 목덜미에 스쳤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철수 씨, 저런 기분 처음이에요. 그의 품에 안겼을 때 3년 동안 얼어붙었던 제 마음이 완전히 녹아내렸어요. 따뜻한 체온, 깊은 숨소리, 거칠어진 손길,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영희 씨, 괜찮으시죠? 네, 정말 좋아요. 오랜만에 느끼는 여자로서의 떨림, 숨이 가빠지고 가슴이 뛰고 온몸이 뜨거워지는 감각. 이런 걸 다시 느낄 수 있을 줄 몰랐어요.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오랫동안 서로를 확인했습니다. 말보다는 마음으로, 몸으로 대화하는 시간이었죠. 한참 후 철수 씨의 품에 안겨 있으면서 말했어요. 정말 꿈 같아요. 저도요.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날 줄 몰랐어요. 후회하지 않으시죠? 전혀요. 오히려 감사해요. 뭐가요?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게 해줘서, 제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느끼게 해줘서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철수 씨 만나고 제가 달라진 것 같아요. 그의 손가락이 제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어요. 영희 씨, 정말 우리 계속 만날 수 있을까요? 네, 꼭 만나요. 그 순간 우리의 관계가 진짜 시작되는 느낌이었어요. 어젯밤 버스에서 시작된 감정이 이제 현실이 되었죠. 3개월이 지났어요. 철수 씨와 저는 약속대로 한 달에 한 번씩 만났습니다. 전주에서 2번, 광주에서 1번. 매번 만날 때마다 더 가까워졌어요. 하지만 점점 현실의 벽이 느껴지기 시작했죠. 영희 씨, 오늘은 표정이 안 좋네요. 네, 4번째 만남. 전주 한옥마을 카페에서 철수 씨가 말했어요. 그런가요? 네, 뭔가 고민이 있어 보여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철수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네, 말씀하세요. 이렇게 계속 만나는 게 맞는 걸까요? 철수 씨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매번 만나려면 교통비만 10만 원씩 들어요. 저한테는 적지 않은 돈이에요. 정말 솔직한 이야기였어요. 남편이 죽은 후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았거든요. 아, 그런 부분은 생각 못했네요. 그리고 어머니께도 계속 거짓말하는 게 마음에 걸려요. 어떤 거짓말요? 친구 만난다고 하는데 사실은 말끝을 흐렸어요. 우리가 뭐라고 정의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연인도 나이의 친구도 아닌. 영희 씨의 말이 맞아요. 철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사실 택배 일이 생각보다 힘들어요. 나이가 나이인지라. 철수 씨도 속내를 털어놨어요. 그리고 제 상황도 넉넉하지 않아서 매번 만나는 비용이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서로 솔직하게 이야기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글쎄요, 쉽지 않네요. 우리는 한참 동안 침묵했어요. 첫 만남에서 느꼈던 그 설렘과는 달리 현실은 냉정했죠. 나이, 거리, 경제적 문제, 가족들에 대한 부담감. 철수 씨, 혹시, 네? 이런 날 하면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같이 살 생각은 없으세요? 같이 살자고요? 네, 어차피 둘 다 혼자잖아요. 그리고 매번 만나러 다니는 것보다. 하지만 그러려면 재혼을 해야겠죠.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우리 둘 다 조용해졌어요. 재혼. 62살과 65살의 재혼. 영희 씨, 자녀분들은 뭐라고 하실까요? 글쎄요, 반대할 수도 있겠죠. 저희 아이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영희 씨,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볼까요? 철수 씨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네, 그럴까요? 급하게 결정할 일은 아니니까요. 맞아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아쉬웠어요.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났는데 현실이 이렇게 복잡할 줄이야. 그럼 오늘은 여기서.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평소보다 아쉬운 이별이었어요. 버스에서 헤어질 때 철수 씨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영희 씨, 좋은 답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럴까요? 네, 분명히요. 대구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계속 생각했어요. 정말 재혼까지 생각해야 할까? 아니면 이 관계를 여기서 정리해야 할까? 철수 씨 같은 좋은 분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혼자 저녁을 먹으면서도 샤워를 하면서도 계속 그 생각뿐이었죠. 그때 휴대폰에 문자가 왔어요. 철수 씨였어요. 오늘 진지한 이야기에서 무거우셨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영희 씨와 함께 좋은 방법을 찾고 싶어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해봐요. 따뜻한 문자에 마음이 좀 놓였어요. 그래요. 급하게 결정할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철수 씨 없는 삶은 이제 상상할 수 없다는 것. 과연 우리가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6개월이 더 흘렀어요. 철수 씨와 저는 결국 현실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재혼은 하지 않았어요. 대신 2개월에 한 번씩 만나기로 했죠. 오늘은 광주에서 만나는 날이었어요. 버스 앞에 작은 식당에서 철수 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희 씨, 기다리게 해서 죄송해요. 여전히 반가운 목소리였어요. 아니에요. 저도 방금 왔어요. 마주 앉아 식사를 하며 근황을 나누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럭저럭이요. 택배 일이 좀 줄었지만 괜찮아요. 영희 씨는요? 저는 마트 일이 늘어서 조금 바빠졌어요. 우리의 관계는 예전과 달랐어요. 처음 버스에서 만났을 때의 그 뜨거운 감정은 사라졌지만 대신 깊은 우정이 생겼습니다. 영희 씨, 후회하지 않으세요? 뭐라고요? 재혼 안 한 거요? 잠시 생각해 봤어요. 아니요. 우리 선택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사실 처음에는 아쉬웠어요. 철수 씨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영희 씨와 함께 살고 싶었거든요. 저도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 지금이 더 편한 것 같아요. 맞아요. 각자의 공간에서 살면서 가끔 만나는 이 관계가 우리에게는 적절했어요. 부담스럽지 않고 그리움도 적당히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외롭지 않아요. 세상에 저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철수 씨의 말에 공감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2개월에 한 번이지만 만날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몰랐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젊었을 때의 사랑과는 다른 성숙한 관계였죠. 영희 씨, 혹시 그날 밤 기억하세요? 어떤 밤요? 처음 만난 그 버스에서요.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당연히 기억하죠. 제 인생을 바꾼 밤이었는걸요. 저도요. 그 밤이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도 없었겠죠. 그러게요. 식사를 마치고 근처 공원을 산책했어요. 영희 씨, 다음에는 언제 만날까요? 2개월 후니까 5월 말쯤. 그때는 날씨가 정말 좋겠네요. 어디서 만날까요? 이번에는 전주 어떠세요? 한옥마을도 구경하고. 좋아요. 우리는 다음 만남을 약속했어요. 그리고 버스에서 이별 인사를 나누었죠. 영희 씨, 오늘도 좋았어요. 저도요. 다음에 또 만나요. 네, 건강하게 지내세요. 철수 씨도요. 대구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나이 들어서 만난 사랑이 이런 거구나. 젊었을 때처럼 격정적이지도 않고 매일 만나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끔 만나서 안부를 묻고 따뜻한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관계라는 걸 깨달았죠. 집에 도착해서 철수 씨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만나서 좋았어요. 잘 도착하셨나요? 곧 답장이 왔어요. 네, 잘 도착했어요. 영희 씨도 푹 쉬세요. 오늘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차 한 잔을 마셨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대구에서 목포로 가던 그 야간 버스, 깜깜한 차창 밖으로 스쳐가던 불빛들, 낯선 남자의 조심스런 손길. 그 모든 것이 제 인생에 새로운 색깔을 칠해줬어요. 62살에 다시 사랑을 배웠고 진짜 동반자를 만났어요. 매일 함께 있지는 않지만 제 마음 한켠에는 항상 철수 씨가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하루하루가 외롭지 않죠.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상황이시라면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에요. 진짜 인연에는 때가 따로 없답니다. 우연한 만남이 삶에 새로운 의미를 가져다 줄 수 있어요. 작은 용기가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외로움 속에서도 새로운 만남은 언제든 기다리고 있어요.
마음을 열고 살아가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누구나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황혼의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보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고 좋아요,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로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인생의 황혼에서 다시 피는 늦은 사랑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외로움과 용기에 대해 이야기하는 늦게 핀 지혜였습니다.